71에. 70대 초반이시고 예. 어디가 불편하신지 김욱화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허리가 아파갖고 내가 2021년도에 부산의 부흥병원에서 수술을 했거든요. 허리 수술 받으셨다고요, 어머님? 예, 예. 네. 허리 수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는 막 계속 나자빠지고 그래가지고 발가락도 부서지고. 어머머머. 허리가 불안정한 상태신 거죠, 척추가? 척추에서 수술로 덜 긁어내가지고 거기 신경이 누적기가 걷다고 이렇게. 그래서 네. 또 2002년도에 작년기에 2월 9일 날 분당병원 어머니 특정 병원명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방송 중이라서요. 네, 그냥 뭐 대학병원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대학병원에서 네. 내가 했거든요. 또. 수술을 또 하셨다고요, 어머님? 예. 네. 또 해가지고 꼬리뼈까지 지금 아파갖고 걸음을 못 걷고 땅에 앉았다가 뭐 일어나지를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네. 못 일어서고 항상 의자에 소파에 앉아야 되고. 어머. 그리고 꼬리뼈 그지 무리한 여기 사과마에 얹어놨는 메트로 무척한 게 그렇고 이제 지 다리에 오금대기까지 요래 땡기고. 무릎 뒤까지. 그래서 수술을 네네. 내가 2번째나 했습니다. 했는데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하실수록 나고 더 나빠진 것 같은 느낌. 네. 자꾸 더 아픈 정체가 나타나가지고 네. 지금 내가 또 병원으로 가보나 우연하고 하고 지금 있는데 마침 뭐 내가 전화를 어머니. 왔거든요. 아이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제 걸어 다니시는 게 많이 힘드신 거죠? 아니요, 내가 붙들고 댕기면 댕기지 안 그러면은 바깥에 안 붙들고는 나가면은 조금도 못 걸어가지고 혼자서는 네, 걷지 네, 못하시는 어머니. 상태. 앉아야 되고 네, 앉을 아이고. 판이고. 네. 그래 많이. 우리 아저씨 아이고. 손잡고 그래서 이제 네네. 운동을 네. 이제 조금씩 하고 이제 이거 근육 빠진다고. 그러고 뭐 지금 내가 너무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갖고 아이고, 꼼짝을 통증도 못 하고 심하시고. 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어머님, 이게 허리를 2번이나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이제 너무 심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많이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머님. 예, 이럴 때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네, 그동안 이제 여러 영상들 검사를 하시고 이제 수술을 2차례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의 자료들을 좀 챙기시고요, 어머님. 예, 그리고 좀 가까운 전문 병원들을 좀 한 여러 군데를 좀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금 한번은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머님의 척추가 어떤 형태로 지금 변해 왔는지를 좀 살핀 다음에 네, 어머님한테 적절한 치료법이 뭔지를 좀 궁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머님. 네, 이게 수술을 받고도 통증이 지속이 될 때 네. 이 통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있어요. 또 수술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럴 때 이제 어머님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아버님 손 꼭 붙잡으시고 네. 좀 이전 자료들을 좀 챙기시고요, 어머님.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가까운 다시금 전문병원 병원에. 검사를 하고 좀 치료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님. 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상태를 보기 위해서 보통 원장이 MRI를 찍었을 때 얼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촬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나요? 대체로 증상에 따라 다른데요.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뭐 1년 정도 단위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기존의 증상과는 좀 다른 증상이 있다.
그럴 때에는 그 다른 증상이 생긴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만에도 증상이 너무 바뀌었으면 정밀 검사를 다시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과 전화 통화 나누는 동안 정말 안타까워서 아이쿠 소리밖에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어머니의 자료를 다 챙기셔서 어머님 척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챙기셔서 몇 군데 전문병원을 돌아다니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허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연세는 네.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77이에요. 70대 후반이시고요. 예. 오늘 70대 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 계신데 허리 안 좋으신 거죠? 허리가 안 좋아갖고 이 다리가 아파요. 왼쪽 다리가. 다리까지.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신가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3, 4, 5번 수술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예. 네. 그러면 근데- 지금 아프신 건 언제부터 아프세요, 아버님?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아, 몇 개월 정도요, 아버님? 네. 음, 그리고 그 수술하고 나서 네네. 한 번 또 시술을 했었거든요. 아, 시술을 하셨다고요? 예. 맨 처음에 수술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시술을 한 번 하고 네. 그 시술한 지가 한 6년 됐어요. 6년 정도요, 아버님? 네. 요즘 뭐 걸을 때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언제 아프신 거예요, 아버님? 예, 걸을 때 아파요. 걸을 때 엄청 아파요. 아버님 그러면 저기 가까운 병원으로 좀 찾아가 보셨을 것 같은데 치료 좀 받으셨어요? 지금 한 달 전에 가까운 병원에서 MRI 찍고, 네. 네네네. 예, 또 거기서 의사가 주사 난 데서 주사를 한 3번 맞았거든요. 네네, 주사 아버님. 치료. 그래갖고 저 별로 차도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가보려고. 네네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게 됐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기 이제 MRI 정밀 검사를 하셨으니까 네. 어디서 신경이 눌린다 이런 얘기는 들으셨겠지요? 1, 2번, 네. 그다음에 3, 4, 5번 그 위에. 음. 그래갖고 1, 2번에서 눌려갖고 심하게 눌려갖고 뒤에가 또 왼쪽 다리 뒤가 이렇게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제 척추라는 게 분절이 많아서 한 부위를 수술을 했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제 앞으로 생기지 않는 건 아니고 아버님처럼 이제 다른 부위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아버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밀 검사 후에 주사 치료를 3번째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네. 이제 그 주사 치료를 똑같이 반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아버님. 네. 그래서 이제 뭐 내일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좀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를 좀 이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방송 나와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수술을 받지 않고도 예. 아버님의 그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치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아버님께서 내일 가셔서 상의하셔도 되고 예. 또 이제 또 다른 척추 전문 병원을 이제 그 정밀 검사한 걸 들고 가셔서 상의하셔도 괜찮으니까 예. 이게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사람인데 예. 이게 걷는 게 너무 힘들어지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반이 될 수 있거든요, 아버님. 예. 그래서 내일 꼭 가시면 다른 치료는 없는지를 좀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서도 상의하셔도 좋으니까 그런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걸을 때 통증 없이 다니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아버님. 그 지금 저 원장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양방향 네. 척수 내시경 네네네. 그걸 제가 만약에 받으면은 네. 그게 저 협착증이 많이 나아지나요? 그러면요? 재발이 안 되나? 네네네. 아버님 그 이제 지금 잘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예. 척추 특히 이제 허리만 들으면요. 예. 요추 1번부터 2, 3, 4, 5 천추 1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만약에 요추 3, 4 아버님처럼 수술을 했다. 예. 그러면 그 부위에는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예. 요추 2번, 3번이나 4번, 5번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재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발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버님이 처음 받았던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협착증을 제대로 정밀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제 1, 2번에 만약에 양방향 내시경을 한다면 1, 2번은 괜찮다는 얘기지 뭐 2, 3번이나 4, 5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1, 2번이 되게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 4, 5번은 네네네. 수술을 해갖고 심을 박았어요. 아, 네네.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님 내일 지금 다니는 병원도 괜찮고요. 아니면 영상을 챙기셔서 다른 척추 전문 병원도 괜찮으니까 아버님한테 꼭 맞는 적절한 치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치료를 너무 늦지 않게 받으셔서 활동하시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주사 치료 받고 계신데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요. 다른 치료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척추 1, 2번 사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화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49년생입니다. 49년생이시고 네. 허리가 아프신 거죠? 제가요, 네. 허리 많이 아파가지고 2018년도 5월 10일 날 수술했거든요. 18년도에 수술하셨어요. 네네, 2018년도에. 그럼 한 6년 전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꼬매는 거 말고 침 박았다고 그러나 뭐 이런 거 3개 박았어요. 네네, 어머님. 네, 3개를 박았는데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요, 골다공증 그 검사하러 가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네. 거기에 사진에 그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엑스레이가 그치 그렇게 네네. 보이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는 침 이렇게 꼬맨 거 같이 침 박은 게 뜯어질 수가 있다든가 부풀어질 수가 있다든가 이런 이상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내과 선생님인데 네네. 약간 삐뚤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삐뚤어졌다고요? 네, 네네네. 약간 밑으로 조금 내려왔네요. 한 0.1cm 정도? 네네네. 그러면서 아프지는 않냐고 그래서 아프지는 않다고 네네. 하나도 안 아프고 뭐 다리가 아프거나 뭐 허리 아파서 뭐 불편하지는 않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제 이번 기회에 선생님한테 좀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요. 어머니 지금 하여튼 그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엉덩이 다리가 아픈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네, 아프진 않아요. 네네. 혹시 어머님 그러면 이제 골 밀도 검사를 하시고 아마 단순 영상 엑스레이 촬영하신 건데 그렇죠. 이번에 뭐 몇 년 만에 처음 촬영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가끔 이제 검사 같은 걸 다른 검사 할 때 그 네네네. 사진을 엑스레이 찍으면 꼭 그 부위가 사진에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꼭 네. 나오게 됩니다. 근데 네네. 그게 그 처음보다 제가 네. 볼 때도 사진을 항상 제가 눈여겨 보거든요. 네. 보는데 약간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구나. 네, 네네. 침 박은 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약간 0몇 미리 정도가 약간 떨어진 것도 한 게 있고 내려온 것도 있고 좀 네, 그런데 네. 생활하는 무슨 데는 말인지 이상이 알겠어요. 없는데 그게 네네네. 많이 변화가 생기는지 그게 예. 여쭤보려고요. 어머니 그 몸 안에 넣어놓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어머니. 네네. 근데 그 변화란 것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머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동안에 엑스레이를 몇 차례 촬영을 하셨다면 그 자료들을 챙기셔서요, 어머님. 가까운 전문병원에 척추를 전문으로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그런 전초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그 변화의 의미를 척추 전문 의사한테 꼭 좀 들으시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좀 힘드시겠지만 그동안에 몇 차례 영상 검사하신 게 있다면 그 자료들을 좀 챙기셔서
의사를 척추 전문의 의사를 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검사 받으실 때마다 매의 눈으로 봤더니 고정했던 6년 전에 수술했던 그 고정핀이 조금 비뚤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유의미한 변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좋으니까요. 이 자료 챙기셔서요. 척추 전문병원 한번 가셔서 속 시원히 이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칼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이렇게 갑자기 추위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요. 뭐 한랭질환, 저체온증, 동상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